예, 그러면 주요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전자공시 나온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3개 종목이 있긴 한데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줄줄이 수주 소식이 있어서 이것부터 한번 포인트 짚고 뒤에 두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조선주는 이사님께서도 여러 번 다뤄주시긴 했는데 지금으로서 다시 한번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제 지난주에 그 수주가 뭐 2건 공시가 됐는데 네. 4,924억 원 규모 LNG 운반선 이제 도처 LNG를 이제 실어 나르는 배죠 운반선이고요. 또 1조 규모의 LNG 운반선 4척을 또 수주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LNG 운반선 지금 삼성중공업과 같이 좀 굉장히 수주 경쟁을 좀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제 LNG 운반선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또 되게 하나 이제 특이했던 게 3,829억 원 규모 되는 그 해상 풍력발전기 설치선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해상에다가 풍력발전소를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길을. 그거를 이제 설치하는 또 배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한 척 수주를 좀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금액이 뭐 3,800억이나 되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지금 3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건의 수주고 2건이 이제 LNG 운반선, 1건이 해상풍력 발전기인데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의 좀 주가 흐름이 좀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수주가 좀 잘 되고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최근에 그 그리스 선주들이 투기적으로 발주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4년도까지 모든 이제 슬롯이 다 예약이 돼가지고 이제 배를 더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골라서 받고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그리스 선주들이나 유럽의 선주들이 되게 많죠. 지금 급한 상황이죠. 빨리 발주는 해야 되고 천연가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이산화탄소 규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이제 그러니까 LNG를 연료로 하는 이제 추진선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그 CO2 규제에서 조금은 자유롭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회사들밖에는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주가 쏠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3사가 만드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뭐 다 만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그리스 선주들 입장에서도 좀 약간 발등의 불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투기적으로 발주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좀 염려하는 거는 이게 너무 수주가 좋은데 내년에는 수주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뭐 너무 잘 되면 항상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조선주도 약간 좀 그런 상황이지만 최근에 나온 이제 보고서나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내년에 또 LNG 운반선 수주가 카타르나 이런 그리스 중심으로 계속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그 피크아웃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갔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 부담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된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주가 부진하면서 가격 매력까지 좀 높아진 그런 구간이고 그리고 제일 문제였던 게 이제 후판 가격이죠. 이제 이 배를 만들 때 필요한 이제 후판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그동안 이제 충당금도 많이 쌌는데 그건 이제 이미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연말 앞두고 계속 이런 좋은 소식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주 잔고 늘어나니까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대표적으로 수주나 뉴스들은 좋은데 주가가 못 갔던 종목군들이 조선주고 그중에서 대우조선해양도 참 힘든 시간을 지금도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많은 분들이 그 학습 효과 때문에 내가 지금 들어가면 되게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될 것 같아서 좀 이런 꺼림직함이 있는데 그래도 내년까지 흐름들을 봤을 때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두 종목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과 대보 마그네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기술부터 역시 포인트 잡아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두 기업 다 사실 2차 전지 장비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은 많이 아실 거예요. 워낙 많이 말씀드렸고 하나기술은 이제 매출액 대비 22.37%의 그 196억 원 규모의 원통형 이제 전지 조립 장비 이제 공급 계약을 일단 이제 맺은 상태인데 이 회사는 이제 2차 전지의 그 4대 공정이 있어요. 급판, 조립, 활성화, 팩 이 4가지 공정이 있는데 이 모두에 들어가는 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국내 이제 대표적인 장비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에 원형, 각형, 파우치형 모두 다 장비 제조가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 정비 사업까지 뭐 진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국내에선 2개 업체랑 좀 계속해서 장비 사업을
좀 진행 중인 걸로 좀 나와 있고요. 내년부터 아마 매출액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특히 원통형 전지가 요즘에 좀 많이 쓰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보면 뭐 리비안도 원통형 전지를 쓰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테슬라도 원통형 전지를 쓰고 시장이 굉장히 원통형 전지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면으로 본다면 하나기술이 미국 쪽에서 수주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여전히 우리나라 뭐 셀 업체들이 계속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트라 스인 글라스라고 폴더블 폰에 보면 이제 옛날에는 그 필름을 붙였는데 보호 필름인데 지금은 이제 그 울트라 스인 글라스라고 굉장히 얇은 이제 유리를 써요. 그래서 OLED 패널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 그 장비를 이 회사가 또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조기 공급하지 않을까 이런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UTG 장비가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또 이게 채택이 된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외에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고 바로 이어서 그냥 대보마그네틱까지 설명해드리면 이건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탈철 장비라고 이제 철을 없애주는 그런 장비인데 이번에도 31억 원 규모 정도 되고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린 공시만 한 5, 6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확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 이 매출로 잡혀요. 그러니까 다 이익으로 나중에 이제 잡히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특히 중국 회사들이 수주를 굉장히 많이 지금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배터리 투자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는 또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관심을 좀 계속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평가나 뭐 이런 지표, 척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순수하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원통이랑 각형 다 된다는 게 좀 마음이 안심이 좀 되는 것 같고 대보마그네틱이야 저희들도 참 여러 번 다뤄드렸으니까 이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리포트 통해서 PKO 신종목 그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반도체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뭐 지난주에 나왔던 뭐 데이터들도 워낙 좋았고 이번 주에는 뭐 물론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빠지기도 했고 기술주가 좀 빠져서 약간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거겠죠. 그래서 반도체에 계속 좀 집중하는 전략도 일단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달에 지난주 이제 발표됐던 11월 반도체 수출이 무려 40%나 일단 급증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넘길 게 아니라 반도체 수출이 그러니까 계속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 수출도 잘 되는데 최근 들어와서 전체 수출보다 반도체 수출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요. 또 MCP라 그래가지고 이게 모바일에 들어가는 이제 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MCP 수출이 지금 57.6%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수출 증가율이 좀 그동안 약간 둔화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지표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최근에 현물 시장에서 가격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이게 반등하면 계속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정거래가랑 약간 가격차가 아직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표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데이터만 봐도요. 뭐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 최근에 이제 메타라든가 이제 페이스북이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용 메모리를 예상보다 크게 지금 증가시키고 있대요, 주문을.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수요가 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재고가 많아가지고. 근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은 오히려 메모리 주문을 늘리고 있다. 뭐냐면 이제 나중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계속 재고를 좀 쌓아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나중에 혹시 또 공급이 부족할까봐 주문을 늘리는 것 같고 또 최근에 기업들이 지금 기업용 PC라 그러죠. 그쪽에 대한 또 주문도 많이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그 메모리 수요도 꾸준하게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트업체들의 재고도 좀 감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좋은 분위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내년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반도체 이제 고정거래가죠. 고정거래가는 내년 2분기부터 터닝을 할 것 같다. 근데 주가는 이제 벌써 그걸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사실 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워낙 지금 TSMC랑 경쟁을 하지만 이 5나노 이하, 뭐 특히 10나노 이하까지 뭐 넓게 보면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삼성하고 TSMC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 뭐 다른 업체랑 경쟁할 게 아니고 TSMC가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지난주에 루머가 돌았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TSMC가 물량이 이제 받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애플 거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삼성으로 이거 좀 돌려보낸다라는 뭐 그런 직접 뭐 얘기를 했다더라. 뭐 그런 네. 카더라 통신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100%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도 돌았고, 그 지난주에 한 이제 신문사에서 언론사에서 나왔던 보도 보면 퀄컴의 스냅드래곤 이제 신제품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삼성이 전량 수주했다라는 네.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또 경쟁이죠. 그 스냅드래곤의 경쟁이 삼성이 만든 엑시노스 2200. 이것도 수율이 좀 잘 나와서 갤럭시 신제품에 이제 대부분 탑재될 거라는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에서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뭔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는 여전히 좋게 보는데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반도체 장비 지금 공급 부족이 굉장히 커요. 예, 이 공급이 했을 때 주문에서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 부품도 부족하고 그래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들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도체 장비주들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저는 사실 이제 오늘 가져온 거 뭐냐면 그 중에서도 좀 STI라는 기업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OLED, QD OLED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삼성이 이번에 드디어 대형 패널을 출시를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앞으로 좀 사용될 잉크젯 프린터 장비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고, 하지만 이제 본업은 반도체 장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좀 요즘에 장비 쪽에 좀 그 공급도 좀 부족하고 굉장히 좀 다양한 장비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좀 재평가 받고 있는데, 이 회사도 어쨌든 리플로우 장비라 그래가지고 후공정에 쓰이는 그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솔더볼이라고 기판에 이제 부착하는 그 동그란 그 알갱이 같은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 디램 반도체 보면 위에 굉장히 조그만 알갱이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연결해주는 장비예요. 리플로우 장비라고. 그걸 해주는 장비인데 당연히 후공정 수요 늘어나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STI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뭐 삼성전자, 평택포, 미국 파운드리 이런 쪽 또 수혜가 예상되니까. 근데 PER이 8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평가돼 있으니까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지표들을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의심보다는 기대감을 갖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반도체 관심주로 또 STI 짚어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AS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페스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17% 수익률 견조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이 네페스에 대해서 좀 판단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최근 4개월 동안의 그 박스권 흐름에서 상단에 뭐 자리로서 올라온 것도 올라온 거지만, 또 증권사들의 전망도 좀 엇갈리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증권사도 있고 2022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리포트를 내는 증권사도 있던데, 네페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네페스가 굉장히 우리나라 이제 좀 보기 드문 그 이 패키징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러니까 검사도 하고 조립도 해주고 이제 그 이 패키징까지 해주는 그런 이제 토탈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업체인데, 자회사로 네페스 아크가 이제 검사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후공정이죠. 후공정에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거를 이제 삼성이나 TSMC가 외주를 많이 주다 보니까, 근데 한국은 그쪽 후공정이 좀 약했었어요. 근데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 이제 네페스가 몇 년 전부터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고급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당장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는 안 하다 보니까 이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 적자입니다, 실적은.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고정비를 메꿀 수 있는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아까 제가 엑시노스 2200을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이 그런 시스템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수율이 잘 나오면 그걸 나중에 결국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후공정 패키징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거기서 받는 수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퀄컴에 지금 수주를 받았잖아요, 삼성이. 그러면 이제 그런 패키징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국내 업체들이 좀 도맡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엔 삼성 파운드리 또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가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하고 수주를 받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모멘텀이 지난주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의 흐름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매도를 고민하기보다는 4개월 좀 박스권도 잘 옆으로 횡보했으니까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하면서, 물론 이번 주는 좀
초반에 흔들리겠지만 한번 좀 굳건히 가져가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도 보유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얘기 들어봤으니까요. 함께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패스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전략, 특히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또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오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촉각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더라고요. 이제 악재는 미국 증시가 또 많이 빠졌고 또 긴축 우려가 좀 있고, 근데 오미크론은 또 생각보다 그 전염력은 큰데 감기처럼 될 것 같다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오미크론 영향은 아주 크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의 형다그룹이 또 지금 갑자기 부도 난다는 그런 얘기가 네.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상을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론에 나오거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헝다그룹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거는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질서 있는 아마 부도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우리 9월달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시장이 또 불안하면 이런 악재도 어쨌든 반응을 하니까 오늘 좀 장 초반에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리커창 총리가 언급을 해버렸죠. 지준율 인하를 아예 암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좀 원하는 건 중국의 부양책이거든요. 근데 이 부양책이 만약에 결국엔 이제 그 단행이 된다라면은 상당히 국내 증시에는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있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불안하지만 한국 증시는 5개월 동안 먼저 매를 다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PER 지금 10배 초반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하면 그게 기회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 또 고평가됐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락을 이용해서 또 팔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뭘 더 사볼까, 그걸 먼저 고민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2,800도 한번 딛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포감은 갖지 마시고 좋은 뉴스들도 있고, 우리나라 또 증시 자체가 중국에 굉장히 많이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거든요. 옛날에도 미국이 테이퍼링 할 때도요, 중국이 지준율 인하했을 때 증시가 급등했어요. 한 10%.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긴축보다 중국의 부양책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서 한번 대응하시고, 반도체 좋고요. 특히 지금 중국이 만약에 부양책 쓰면 제일 수혜를 받는 게 어디죠? 민감주입니다. 화학, 철강, 조선, 뭐 기계, 이쪽 정말 너무 부진했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이쪽도 보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음식료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한국에서도 음식료주 좀 봐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음식료주들이 옛날에는 음식료가요, 기본 퍼가 10배, 15배였어요. 지금은 5배에서 10배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한번 그쪽도 이번 주에는 보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군들 이렇게 살펴줬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국내 증시에서도 오전 10시에 기계적 매매들이나 10시 30분에 중국 개장 그 시간대 수급 흐름도 계속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인 중국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노려볼 수 있을지 전략 들어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